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남의 고등학생들이 역사의 상처를 마주하고 평화와 공생의 가치를 배우기 위한 긴 여정에 나섭니다. 강제 이주의 아픔을 간직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을 찾아가서 공감과 성찰을 나누는 전남 독서인문학교 국외 캠프. 학생들의 출정식 현장에 서희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려 퍼지는 판소리 가락에 맞춰 학생들이 강강술래를 펼칩니다. 역사의 발걸음, 평화의 숨결이라는 주제로 이어진 퍼포먼스와 함께 전남 독서인문학교 출정식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 같은 전통놀이는 물론 일일 한글 교실과 한복 기증 행사까지 이번 국외 캠프에서 전남의 학생들은 중앙아시아 현지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한 공공외교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거기 가서 가장 기대되는 활동은 거기 있는 현지인 고려인 친구들과 만나는 활동인데 그 친구들과 열심히 잘 놀고 문화교류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 제 꿈을 찾아서 오겠습니다. 또 강제 이주의 역사를 실제로 겪은 고려인 동포들이 머무르는 아리랑 요양병원과 집단 농장 등을 찾아 그들의 고단했던 삶을 돌아볼 계획. 이렇게 평화와 공생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예정입니다. 많이 힘들 거라고는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가는 거고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밖에 만년설로 유명한 침블락에선 세계의 기후위기에 대해 탐구해보고 비비아누 모스크 등에선 이슬람 문화를 배우며 열린 마음과 존중을 익히게 됩니다. 책에서 배운 세계를 직접 두 발로 걸으며 확인하려 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하늘 아래 우리는 질문하고 보고 듣고 기록할 것입니다. 잠시 아쉬운 작별 인사를 전하는 부모님들도 한 뼘 더 성장해올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격려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강제 이주당했던 우리 같은 민족의 일부분이 아주 먼 땅에서도 우리 문화를 지켜가고 있잖아요. 그런 이 아이들이 그걸 가서 배워와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이어가는 그런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울려 퍼질 우리 독립군가의 찡한 감동과 고난 속에 이어져 온 고려 아리랑이 건넬 미래 희망의 이야기.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남 학생들이 펼치는 통일 한반도를 향한 꿈의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복 80주년, 고려인 강제 이주의 역사를 찾아 전남의 학생들이 중앙아시아로 떠났습니다. 첫 여행지로 우리 민족 최초의 해외 극장인 고려극장을 찾았는데요. 고려인 단원들과 학생들은 독립군 지도자 홍범도로 하나 돼 조국을 향한 자부심을 나눴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서희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옛 소련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카자흐스탄 시내의 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우리 전통 복장을 입은 배우들이 우리말로 열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쟁판에서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은 항상 생각인데. 우리 민족 최초의 해외 극장인 고려극장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학생용으로 재구성해 공개한 태장춘의 연극 홍범도입니다. 일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생애가 고려인 단원들의 손끝에서 애절하게 피어납니다. 여기서 연극을 보는 게 더 웅장하고 그 말투나 그 말씀해 주시는 대사가 근엄함도 있고 일제강점기였던 1937년 스탈린의 소수민족 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 1923년 이후 무장투쟁에서 손을 떼고 집단 농장에서 생활하던 홍범도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카자흐스탄으로 온 그는 광복 2년을 앞둔 1943년부터 고려극장의 경비원으로 일하다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홍범도 장군이 실제로 입었던 군복 등 이곳에는 마지막 2년을 함께했던 그를 기리기 위한 생생한 자료들도 전시돼 있습니다. 박해 속에 뿔뿔이 흩어져야 했지만 극단, 문화를 매개로 우리의 얼을 이어가려 노력했던 고려인들. 조국을 기억하기 위한 발걸음은 그렇게 곧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포들한테
공연들 만들고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뭐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말도 지키고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 피어난 끈질긴 삶. 아이들은 한국에서 준비한 퍼포먼스를 고려인 배우들에게 선물하며 고단했던 삶의 위로를 건넸습니다. 한국을 넘어 울려 퍼진 힘찬 독립군가와 아리랑 가락 속에 함께한 고려인들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군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소유주택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던 나라인데 저희 문화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거에 정말 기뻤고 또 저희 문화를 보고 정말 좋아해 주시고 정말 큰 감동을 느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이어지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오늘도 아이들은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사실 조금 어눌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솔직히 뜻은 다 통하고 그 마음을 울리는 게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는 한 민족이구나라는 약간 다양한 문화 다양성이 어떻게 공존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화적인 탐구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올 여름 이른 불볕더위에 한국에서는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가축폐사 등 재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는 건데요. 사계절 눈을 볼 수 있는 카자흐스탄 침블락에서는 이른 무더위에 만년설도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녹아버렸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침블락의 만년설이 해발 고도 3,200m 높이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케이블카를 3번 갈아타는 사이 도심에서 최고 36도에 육박하던 무더위는 20도로 뚝 떨어졌고 불어오는 바람결도 상쾌합니다. 첫눈이 오는 11월부터 5월 말까지는 산 전체가 늘 눈이 덮여 있고 정상에선 사계절 눈을 볼 수 있는 겨울 왕국.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스키장이자 트레킹 등을 즐기려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알마티 최고의 명소입니다. 이러한 인공적인 이름은 제공할 수 없는 이러한 자연적인 경관만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벅차오름과 감동이 저에게는 큰 인상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여름이 빨리 왔어요. 5월 초부터 이제 많이 더워지기 시작했고 보통은 이제 7월 중순 되면은 이제 40도 영상 35도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제 뒤로는 왼쪽에 틸빙하와 오른쪽에 아약빙하가 보이는데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평소라면 있어야 할 만년설이 모두 녹아 보이지 않고 빙하의 경계선도 전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의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 평균 기온은 1991년에서 2020년의 평균보다 1.04도 높았습니다. 관측사상 최소 두 번째로 높은 기록으로 전 세계 평균보다 2배가량 빠릅니다. 또 보고서는 히말라야 중부와 중국 북서부 텐산 산맥에서 이미 24개의 빙하 중 대부분인 23개에서 대규모 유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기후재앙을 가장 오래 깊이 겪어야 할 당사자인 청소년들. 잊지 못할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신기했고 좀 이제 청소년으로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저희 청소년들도 지금 열심히 체험을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많은데 어른들도 기후변화에 좀 더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나아가 실질적 변화를 위해 위험이 늘어나는 결정들을 막기 위한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탐색을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계속 알릴 것이고 또 현재 기후위기 문제가 호전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고려인의 흔적을 찾아 중앙아시아로 떠난 전남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의 여정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동서를 잇는 실크로드의 심장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찾아 문화적 다양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4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 속에 도착한 사마르칸트의 대표 관광지 레기스탄 광장. 이슬람 특유의 청색과 황금 타일로 만들어진 웅장한 건축물이 티무르 제국 시절 번성했던 도시의 위용을 뽐냅니다. 좀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봤을 때 과거에 이렇게 큰 건물들을 어떻게 또 쌓아 올렸을까 신기하기도 합니다. 마드리사로 불리는 광장의 건물들은 모두 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15세기 당시 이곳 사마르칸트에선 100명 이상의 학자들이 활동했는데 이 마드리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천문학 등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동서를 잇는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도시. 오가던 장사꾼들은 물건과 함께 문화와 종교, 학문을 전해왔습니다. 국왕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유학생과 기술자를 키웠고 도시는 문화적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번성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은 시대를 관통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든 변하지 않는 게 사실은 나의 정체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육의 장이 좀 더 활발해지고 마련이 되어야지만 더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 최대 10,000명이 예배를 볼 수 있던 중심 돔 크기만 50m에 달하는 14세기 최대 규모의 유적 비비 한운 모스크. 순례의 발길이 이어지는 제1회 이슬람 성지 샤이진다를 잇따라 방문한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 과거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된 아이들의 눈은 미래를 향합니다. 사실 정착 민족이고 이렇게 오래전에 티무르 왕조가 번성했던 그런 문화가 용성한 나라라는 점을 이해했고 그래서 앞으로 더 가능성, 외교적 방향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정책들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이 고려인들이 머물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아리랑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고려인 1세대 어르신들은 한민족 해외 이주 역사상 최대의 비극인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 당시에 생생했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겨운 우리가락이 흐르자 어르신의 몸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던 고려인들은 이제 모두 80대 이상의 고령이 됐습니다. 고려인 독거노인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아리랑 요양원에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문화를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먼저 떨렸어요. 학생들은 어르신의 어깨와 팔을 정성껏 주물러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세대를 초월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우리 아기들 와서 노래하고 해서 보고 어땠어요? 반갑어요. 아주 반가워요. 네, 할머니가 저한테 아들, 딸 곱소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할머니도 막 떠올랐고 진짜 그냥 한국 할머니처럼 좀 정겹고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구한말, 일본의 억압과 배고픔을 피해 조선인들이 모여들었던 연해주. 하지만 소련은 17만 동포들을 다시 황량한 대지로 내몰았습니다. 표면적으론 일본군과 구별이 되지 않아 보호하겠다는 이유였지만 소련 체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지식인층이 많은 민족성을 부담스러워한 탓으로 전해집니다. 화물칸에 실려 6천여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긴 여정 동안 굶주림과 추위로 3만 명 이상의 동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려인 아나톨리 씨가 고작 5살 때 겪어야 했던 일입니다. По дороге, что увидишь-то по дороге? Там видели там и казахи. По Казахстану ехали казахи к нам прибегали. Они спрашивали, вы откуда? И мы, корейцы, нас выселили из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вот мы едем. 강제 이주라는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분단되었던 저희 민족에 대한 애환이 좀 드러났던. 특유의 근면함으로 자리를 잡은 후에도 고려인들은 후손들에게 항상 뿌리인 대한민국을 잊지 않도록 교육했습니다. 비빔밥 보면서 국하고 다 좋아해요. 한국 사람나 애기 사람나 고려인 사람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아이들은 오늘 대한민국도 당신들을 잊지 않겠노라고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저희부터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할 역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부터 인식을 하려는 노력을 갖춰야 되고.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고려인들이 겪은 삶의 애환들은 광복 80주년이 지난 오늘도 과거가 아닌 현재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선 모국어를 배우려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K-팝의 인기 덕분에 실제 한국어를 정규 수업으로 채택하는 학교까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희령 기자가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과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1일 한글 교실에서 한바탕 춤판이 벌어집니다. K-팝 노래와 드라마는 평소에도 현지에서 최고의 한글 교재로 통합니다. 우리나라의 한류라는 게 얼마나 크고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 90년 초 우즈베키스탄에선 20만 명 넘는 고려인의 모국어 교육을 위해 한글 교육기관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엔 한류 열풍을 타고 기간마다 다른 민족 수강생이 크게 늘었고 이곳의 경우 한 해 평균 3,000명 이상의 수강생 중 대부분이 카자흐스탄인입니다. 인기에 힘입어 초중고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교류에 나선 이 학교에선 전교생 1,500여 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매년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한국에 가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그리고 문화가 좋아서 그리고 K-팝 좋아요. 우리 부모님을 한국어를 사용해요. 실제 올해 한국어를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한 초중고는 110여 곳으로 7년 전보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도 그림책 100권과 한복 70벌을 한국교육원에 기부하며 세계 한글교육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어딜 가나 한국의 문화들이 조금씩 섞여 있더라고요. 한국의 색깔이 그려져 있달까?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서 많이 높은 수준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 뭔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많이 생기고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해엔 제1외국어에만 허락되던 우즈베키스탄 정부 공인 경시대회가 한국어로도 개최되며 기존 영어 등과 함께 제1외국어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을 위해 우리 전통 예술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한 아리랑의 하모니 속에 국적과 세대를 초월한 우정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감동의 현장에 서희령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아름다운 춤사위를 따라 휘날리는 한복자락. 고려인 문화협회 무용단원들이 한국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부채춤입니다. 살면서 내가 조국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국을 사랑하게, 조국을 존경하게 생각하게. 이곳에선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기 위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후손들의 노력이 이렇게 다채로운 전통 예술 공연의 형태로 새롭게 꽃피고 있습니다. 지휘자의 손끝에 맞춰 부르는 두만강에선 타양살이의 애환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한국말 이런 것도 서투실 줄 알았는데 공연 같은 거나 한국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에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감동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유의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현지에 적응했던 고려인들. 강제 이주 당시 품에 숨겨온 벽시로 전에 없던 벼재배 기술을 보급하거나 정교한 손기술이 필요한 섬유용 대마 재배에 앞장섰습니다. 실제 황만금 등 고려인 농장 운영자들은 구소련 시대 가장 수확량이 좋은 농장으로 국가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엿한 사회 주류로 자리 잡은 뒤 1991년 협회를 설립하고 이처럼 해마다 전통문화 행사를 열어 후손들에게 우리 전통과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헌범도대에서도 옛날에 누가 알았어요 그거? 예? 지금 알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
영웅스러운 역사야. 우리 고려 사람들이. 학생들도 준비한 공연을 선물하며 동포들의 따뜻한 환대에 보답했습니다. 이 공연을 보고 좋아해 주셔서 너무 뿌듯하고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어서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이제 문화와 언어 이런 것들에 차이가 생기고 이러면서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사실 저희는 한 민족이고 또 저희는 그걸 계속 기억해야 하고 국적도 나이도 상관없이 문화 예술로 하나 된 감동의 순간. 꼭 다시 만나리란 약속과 함께 고려인 역사의 발걸음을 찾아 떠난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의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중앙아시아 현지로 떠난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의 쉴 새 없던 2주간의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학생들은 어려움 속에 피어난 고려인들의 희망의 노래를 통해 용기를 배웠습니다. 서유령 기자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작가 알리셰르 나보이를 기리는 박물관. 위층에는 우리 민족문학의 선구자였던 조명희 선생을 위한 작은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3.1운동에 참가해 투옥되기도 한 그는 일제의 수탈에 저항하는 지식인을 다룬 낙동강과 짓밟힌 고려인 등의 작품으로 저항과 극복의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를 기리기 위해 타슈켄트에 마련된 기념실에는 이렇게 육필 원고부터 투옥 당신을 전하는 신문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간절한 바람과 달리 그는 1937년 스탈린 대탄압 당시 일본 첩자의 누명을 쓰고 체포돼 사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셨는데 고작 누명 써서 돌아가셨다는 점이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려인의 발걸음을 찾아 떠난 여정. 타양살이의 어려움에도 타오른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불굴의 희생 정신은 학생들에게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새겨졌습니다. 앞으로는 꿈을 먼저 좌절해버리지 않고 도전하면서 더욱더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내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더 멀리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 치열하게 토론하고 사유했던 11박 13일간의 시간 속에선 함께라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많은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한 경험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고 폭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구나를 느꼈고 이를 통해 조금은 좁았었던 저의 생각의 폭을 더욱더 넓힐 수 있었고 이젠 걱정과 두려움 대신 먼저 용기 내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겁이 많이 났지만 큰 용기를 내서 이 독서인문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잘한 일 베스트 탑3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통일 한반도, 유라시아 시대의 글로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행된 올해 전남 독서인문학교 프로그램. 새로운 나 자신과 마주한 전남 학생들이 새 꿈의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대미 관세 협상이 25% 상호 관세의 악재를 피해서 극적 합의를 이루며 국제 교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 고대 벽화 속의 왕위 증이식에 참석한 고구려 사진을 통해서 한반도를 넘어 활발하게 교류하던 중앙아시아와 한반도의 역사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과 함께 서유령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각자의 전통 복장을 갖춘 사신들이 한 왕 앞에 예를 갖춰 인사를 올립니다. 7세기 실크로드의 중심에서 번영을 누리던 소그디아나 왕국대 벽화인데 고구려 사신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쓴 깃털 모양의 관과 차고 있는 칼, 손을 소매 안에 넣어 맞잡고 있는 모습 등 당시 고구려만의 독특한 풍습을 그대로 갖춘 이들. 이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는 8,000km에 육박하는 먼 거리까지 진출해 펼쳤던 우리나라의 깊은 외교 역사를 엿보게 합니다. 다름이라는 것은 배척하는 대상이 아닌 공존의 조건이고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에서 오래된 뿌리를 발견한 느낌이라 새롭고 뜻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시절 천문학 분야를 선도하던 중앙아시아에 세종대왕이 특별 대표단을 파견했던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또 고구려 출신 고선지 장군의 원정대가 전해준 종이를 발판으로 중앙아시아의 제지 기술이 꽃피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400년 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1992년 수교 이후에 대우 자동차 등이 우즈벡에 크게 진출을 하여 현재까지 이렇게 조상들이 펼쳐온 외교의 장은 오늘날 K-팝과 한국어 등을 외국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교육원에는 현재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접수장이 곳곳에 마련돼 있는데요. 방마다 이른 아침부터 접수를 하기 위한 학생들로 긴 줄이 늘어선 상태입니다. 국가 간 우애를 통해 공생하며 동반 성장을 추구해온 지난 사례들은 힘의 논리로 찍어 누르는 오늘날 트럼프식 공정무역 사고방식에도 일침을 가합니다. 또 보편 윤리같이 윤리를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나 다른 타인의 문화를 평가하고 성찰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해서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화적 교류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되는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